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D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실사에 합성하는 장면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먼트 3D와 옵티컬 플레이어만을 이용해서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3D 하면은 들어봤을 법한 3D 타이틀에 좀 클로즈업 되는 장면과 그리고 거기서 좀 빠져나오면서 타이틀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엘리먼트 3D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3D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켜시고요. 컴프를 하나 만듭니다. 컴프 이름은 E3D라고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3D이기 때문에 E3D라고 해줬습니다.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서 New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솔리드 이름도 E3D라고 넣어줍니다. New 텍스트. 텍스트에는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쓰면 되거든요. 저는 CG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CG맨이라고 썼고요. 폰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맞춰주시고 E3D에 이제 엘리먼트 3D 플러그인을 쓸 거예요. 엘리먼트라고 쓰면 나오죠.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전에 했던 것처럼 커스텀 레이어에 커스텀 텍스트 앤드 마스크에 패스 레이어에 CG맨을 한번 등록해 줍니다. 씬 셋업에 들어가십니다. 글씨를 3D 공간상에 표현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CG맨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는 뒤에다가 판을 하나 깔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보시면 플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워서 회전을 한번 시켜줍니다. 회전은 270도 뒤로 살짝 이동을 해서 움직여줍니다. 기본적인 모델링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프리셋을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원하시는 형태로 베벨 값을 주도록 합니다. 베벨 값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모델에도 매테리얼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쉐이더가 프리셋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리셋 중에서 한 가지를 넣으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메탈 재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재질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가로로 표현된 메탈을 넣기 위해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70도 Y축으로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글자에 매테리얼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메탈에 들어가서 가운데는 이렇게 넣어주고 옆쪽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질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대충 됐으면 이제 라이트를 한번 넣어줄게요. 라이트는 시네마틱 형태로 넣어주고 엔바이런먼트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 일단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K 누르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텍스트는 눈을 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New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값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주고 라이트를 또 넣어줄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New 라이트. 라이트는 가장 먼저 포인트 라이트를 넣어줄게요. 포인트 라이트는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파란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넣어주면 이렇게 느낌이 좀 살죠. 라이트를 컨트롤 D로 복사해서 오른쪽에는 블루 라이트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을 바꿀 수 있죠. 블루 라이트로 바꿔서 OK 넣어주고 메인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서 컨트롤 D 가운데로 옮겨주고 더블 클릭하면 스폿라이트로 바꿔줄게요. 스폿라이트로 해주고 라이트의 색상은 흰색 또는 살짝 옐로우 톤이 들어간 라이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텐시티는 밝기거든요. 밝기는 100%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3D 레이어인데 공간상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이렇게 이동이고요. 왼쪽 버튼은 회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잘 보면서 움직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의 퀄리티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열어보면 Enable AO 체크를 해주면 퀄리티가 좀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SSAO의 멀티 샘플 값은 4 정도로 올려줍니다. SSAO의 인텐시티 값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올려줍니다. 한 15에서 20 정도로 올려주게 되면 뭔가 깊이 있는 느낌의 3D 타이틀이 되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2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아웃풋에 보면 슈퍼 샘플링 값이 있거든요. 이 슈퍼 샘플링 값은
각지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하면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씬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엘리먼트 3D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리얼한 3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 값이고요. 두 번째는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는 외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옵션 값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웬만한 퀄리티는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 있는 카메라 뎁스 값이라고 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것은 흐리게 보이는 그런 포커싱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퀄리티 있는 간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값을 이제 조절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CG라는 부분이 클로즈업 된 장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처음에 C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G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 옵션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뎁스 오브 필드 값을 ON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면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한 400 정도로 낮춰줍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것은 포커스를 어디 거리에 둘 거냐, 먼 거리에 둘 거냐, 가까운 거리에 둘 거냐, 이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맞추고 여기에 키를 줍니다. 어퍼추어 값에도 키를 주고요. 트랜스폼을 열으셔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값에도 키를 줍니다. 그리고 쭉 이동하셔서 3초쯤에 C라는 글자에서 G라는 글자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씬이 다 끝났어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먼트 3D.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면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여기서 카메라 값을 또 바꿔주세요. 카메라에서 U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 값이 나오죠. 1프레임으로 가서 이번에는 맨 쪽으로 가겠습니다. 클로즈업을 해주시고요. 3프레임에서 키를 다 지우고 다시 이동을 해서 M 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N에서 M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3초 동안 됐네요. 이 3D 컴프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세 번째 컴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타이틀 전체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이동해서 M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쭉 끝까지 뒤로 뺄 거예요. 포컬 렌스 값을 좀 조절해 주시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5초까지 쭉 뒤로 가서 씬 전체가 나오도록 카메라를 뒤로 빼주시고요. 오리엔트 값을 보면 0으로 다 맞춰주시면 좀 쉽겠죠?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키에는 F9를 눌러서 부드럽게 빠지도록 해주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어퍼처 값을 1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왜냐면 포커싱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맞춰줍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N을 눌러서 영역 지정해주고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3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초에서 N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로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씬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한 12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10초에서 12초 되겠죠. 네, 순서대로 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끝이 나겠죠. 네,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New 어드저스트 레이어, 여기서 커브 값을 넣어주셔서 약간 색 보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올리는데 괜찮게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중 하나가 옵티컬 플레어거든요. 이 옵티컬 플레어만 잘 써도 정말 간지나게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옵티컬 플레어는 라이트를 화면상에 잘 표현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티컬 플레어를 활용하실 때 이미 프리셋 값이 많이 잘 있으니까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최종 결과물에서 커브 값을 이용하고 레벨 값만 이용해도 보정이 되니까요. 잘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3D, 이 3D 레이어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솔리드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옵티컬 플레어를 넣어 줄 거거든요. 이펙트에서 옵티컬 이라고 치시면 나오겠죠? 옵티컬 플레이어를 넣어주시고 F4를 눌러서 애드 모드로 들어가고요.
렌더 모드는 트랜스페어렌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모드는 3D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상에 옵티컬 플레이어가 존재하게 되죠. 옵티컬 플레이어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옵티컬 플레이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라서 넣어주시고요. 위치값도 마찬가지로 이동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플리커라고 있어요. 플리커 값도 적당히 올려주세요. 스피드는 속도죠. 빠를수록 빨리 깜빡거리는 거고, 어마운트는 얼마나 심하게 깜빡거릴 거냐, 이걸 정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재생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깜빡거리면서 공간상에 빛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 라이트는 블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만약에 레드 라이트로 사용하신다면, 레드 옵티컬 플레이어로 사용하신다면 왼쪽에 두는 게 맞겠죠. 왜냐면 저희가 왼쪽에는 빨간 라이트, 오른쪽에는 블루 라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티컬 플레이어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십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두 번째 컴프에도 집어넣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의 위치를 약간 이동시켜 주시고요. 라이트가 살짝 영향을 미치도록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값에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살짝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컴프에 넣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빛이 보이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거시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3D와 옵티컬 플레이어를 이용한 타이틀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티컬 플레이어와 엘리먼트 3D를 이용한 3D 타이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엘리먼트 3D를 이용한 씬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레이어를 복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씩 컷 만들어 가시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또는 자기 채널이나 여러 가지 타이틀, 텍스트를 교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셋을 제가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으셔 가지고 이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엘리먼트 3D 작업은 3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2D의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공간상의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X, Y축으로 움직이던 것이 Z축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Z축이라는 개념을 잘 이용하시면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엘리먼트 3D의 공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써보시면 이거는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옵션 값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가장 많이 쓰는 옵션 값들, 가장 많이 쓰는 툴들,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을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괜찮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세요.